12.12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2.6 사건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소위 12.6 사건이란 1979년 10월 26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서 차지철 경호실장, 김계원 비서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등과 함께 만찬 도중 가장 신임하고 믿었던 권력의 제2인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시해당한 사건이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19시경 김재규 정보부장이 저녁 만찬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 때 지척지간의 옆동에서는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계획된 김재규의 저녁 초청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었으나 대통령과의 만찬으로 참석이 늦어지니 대신 김재규의 부하 김정섭 차장과 함께 식사를 하고 기다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총장은 김정섭 차장과 시국 상황을 이야기하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때 정승화의 귀에 수십 발의 총성이 들렸다. 정승화 총장은 바로 옆 건물 쪽에서 수십 발의 총성을 듣고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슨 총소리인지 알아보라고 말한 뒤 그대로 저녁을 계속하고 있었다. 총소리를 들으며 30년 이상 군 생활을 한 참모총장이 50m 옆 건물에서 나는 총소리를 멀리서 나는 총소리인 줄 알았다든가, 더구나 대통령의 만찬 장소에서 발생한 수십 발의 총소리를 들은 참모총장으로서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다. 수십 발의 총성이 난 직후 피범벅이 된 와이셔츠 바람으로 허리벨트에 권총을 찔러넣고 신발도 신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으로 김재규가 나타나 허겁지겁 "총장, 큰일 났다" 하고 말하면서 빨리 차에 타라고 재촉했다. 정 총장은 김재규의 요구대로 현장의 확인도 없이 즉시 김재규 차에 동승하여 육본으로 귀대하면서 참모총장의 기본적인 책무인 국가안보와 대통령 유고시에 대비해야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가적 중대 변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 또는 불순 분자에 의한 경우에 대비하여 국방장관에게 즉각 보고하여야 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격 경위와 범인 색출에 신속히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도리어 김재규에게 내부 소행이냐 외부의 짓이냐 하고 단 한 번 물어보았을 뿐 범인이 누구인지 더 이상 확인도 하지 않고 계속 범인 김재규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차 안에서 범인 김재규는 오른손 엄지를 아래로 찍으며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표시를 하면서 나라의 운명이 총장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격려한 뒤 사단 병력을 동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정승화 총장은 범인 김재규의 혁명 계획대로 움직임으로써 참모총장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망각하고 범인 김재규의 의도대로 따랐다. 대통령을 시해하는 사건 현장 옆동에 범인인 김재규와 식사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범인과 함께 행동하면서 범인 지시로 따랐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가장 의심받을 수사 대상자였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유고로 대통령직은 법에 따라 최규하 국무총리가 권한을 위임받게 되었고,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사고 다음 날 새벽 1시경 긴급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에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임명하였다. 불행하게도 정승화 총장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범인 김재규와 깊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던 국무위원들이 정승화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것이 후일 12.12 사건을 불러오게 한 단초가 된 것이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었고 합동수사본부장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임명되었다. 동시에 강력한 수사팀 보강을 위하여 육군범죄수사단을 합동수사본부 수사 2국으로 편입시켰다. 합동수사본부장은 법에 의하여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인물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막중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합동수사본부는 사건 당일 만찬에 참여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김계원 비서실장 등 중앙정보부 관련자들까지 철저히 수사를 강행하여 김재규가 범인임을 밝혀내고 관련자 전원을 즉각 구속하였다. 그러나 정승화 총장이 범인 김재규와 사건에 깊은 관련이 있고 사고 당일 행적에 의심 가는 부분이 많았음을 확인하고도
이미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정승화 총장은 사건과 관련하여 참모총장 직위에 걸맞지 않는 비겁한 행동과 의심스러운 발언들을 계속했다. 첫째, 김재규가 대통령과 만찬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오후 4시경. 그로부터 30분 후인 4시 30분경 김재규는 정승화 총장에게 궁정동 안가에서 저녁이나 하자고 이중 약속을 하였다. 정승화 총장을 사건 현장 옆방에 불러놓은 것은 이미 혁명 계획을 알려주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극 동조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장에 도착해 있던 정승화 총장에게 김재규는 대통령과 갑자기 만찬이 되어 있으니 김정섭 중앙정보부 차장과 이야기하면서 기다려달라고 했다. 정승화는 이러한 김재규의 말도 안 되는 이중 약속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었다.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어떻게 이중으로 약속을 할 수 있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통령과의 만찬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가. 정승화 총장도 이미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가는 행동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즉각 거절하고 날짜를 다시 정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야 했다. 둘째, 범인 김재규와 함께 육군본부에 도착한 정승화 총장은 제일 먼저 경호실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호실 요원들의 출동을 금지하도록 지시하였고 수도경비 사령관에게는 청와대를 포위하라고 지시하였다. 경호실과 수도경비 사령부는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고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경호 요원들을 사건 직후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령할 권한이 없는 참모총장이 경호실과 수경사에 부당하게 지시한 것이다. 정승화는 이에 대하여 재판정에서 차지철이 범인인 것으로 알고 지시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경호실장이 범인이라면 어떻게 그 부하인 경호실 차장에게 지시할 수 있겠는가? 이는 의도적으로 무엇을 숨기려 한 변명에 불과한 답변이었다. 결국 범인 김재규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합동수사본부는 판단한 것이다. 셋째, 정승화 총장은 김재규가 피투성이가 된 와이셔츠 바람으로 허리춤에 권총을 찔러넣고 맨발로 허둥대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허겁지겁 "총장, 큰일 났다" 하고 말하면서 빨리 차에 타라고 재촉하였는데 정승화는 조사 과정에서 김재규가 청와대 경내에서 만찬을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결정적인 거짓말을 한 것이다. 청와대 경내는 정승화가 식사한 안가와는 300여 미터 떨어진 곳이고 경호 요원들의 경비초소, 경찰, 33 헌병대 등 여러 개의 경비초소를 통과해야 안가까지 올 수 있는데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엄청난 상황 속에서 김재규가 안가까지 피투성이가 된 와이셔츠 차림으로 어떻게 청와대 경내를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범인과 공범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거짓말을 한 것이다. 넷째, 비상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정승화는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겼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고압적인 자세로 수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작성한 진술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고쳐가면서 합동수사본부를 비난했다. 다섯째,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는 유신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던 정 총장이 김재규 범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민군이 함께 참여하는 계엄학대 회의에서는 11.6 사건은 애석하나 국가와 국민 전체의 불행은 아니다. 박 대통령 체제는 잘못되었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여 일부 지휘관들이 박 대통령이 서거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할 때냐. 박 대통령 체제가 잘못되었다면 군 지휘관들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강력히 항의하므로 회의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진 적도 있다. 여섯째, 수사 과정에서 김재규는 삼김 대통령 불가론을 계속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이 있은 후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언론사 사장단과 신문 편집국장 등을 초청한 자리에서 김대중은 사상적으로 불투명한 사람이고 김영삼은 무능한 사람이며 김종필은 부패한 사람이므로 새 시대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군은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막을 것이다라는 범인 김재규 진술 내용을 적극 비호하는 삼김 비토론을
공개적으로 말하였다. 이와 같은 정승화의 발언은 정가와 군부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급기야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가 유예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합동수사본부장은 이학봉 수사국장의 강력한 건의에 의하여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므로 연행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수사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것이다.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여 수사하겠다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계획은 당시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의 주범인 김재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수사할 수 있는 개헌법에 의한 것으로서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사행위이다. 일부에서는 계엄사령관 부하인 전두환 장군이 상관인 계엄사령관을 연행할 수 있느냐. 이러한 주장은 수사의 숫자도 모르는 무지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며 의도적으로 불법 연행으로 호도하기 위한 모략 중상에 불과하다. 계엄하에 합동수사본부는 범인과 사건에 관련된 어느 누구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수사총 책임자인 합동수사본부장이 김재규 범인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피의자 신분인 정승화를 연행조사한 것은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수사행위이다. 합동수사본부장은 사건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일일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으며 김재규 범인과 깊은 관련이 되어 있는 김계원 비서실장, 경호 책임자인 경호실 차장 등도 합동수사본부장의 책임하에 구속수사하였고 정승화 총장 연행도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아야 되는 법적 근거는 없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임명된 계엄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 유지와 신속한 연행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므로 연행에 관한 수사계획을 보고하고 동시에 연행한 것이다. 재가가 늦어진 것은 대통령이 연행 수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장관이 배석한 후에 재가하겠다고 하여 장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결국 재가를 하신 것은 사후 재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재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했던 신현학 총리와 최강수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혀 위압감을 느끼지 못했고 전두환 장군과 동행했던 장군들도 대통령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였고 차를 마시며 시국 상황에 대하여 담소를 하면서 장관을 기다렸다고 증언한 바도 있다. 12.12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 김재규와 깊은 관련이 있는 피의자 신분인 정승화 총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군 내부의 충돌 사건이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사건 현장 바로 옆방에서 범인과 저녁 식사를 약속하고 고의든 모르고 했던 간에 범인과 행동을 계속 같이 하면서 참모총장의 막중한 임무를 망각했다. 범인의 요구대로 따랐다는 사실과 참모총장으로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정승화 총장은 계엄사령관직은 물론 총장직 등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어야 했다. 설사 계엄 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물러나지 못하였더라도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더라면 불행한 12.12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12.12 사건은 5.18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 6개월 전에 일어난 별개의 사건임에도 김영삼 정부는 12.12 사건을 위헌적인 5.18 특별법에 끼워넣었다. 합동수사본부의 합법적인 수사행위를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군권을 장악한 군사반란이라고 허울을 씌워 반란죄로 처벌한 것이다. 때문에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은 법률적 재판이 아니라 정치 보복적 재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12.12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이제 12.12 사건은 재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